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방송부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방송부와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어렸을 때 공으로 하는 운동엔 전 모두 취약했습니다. 네. 왼발잡이였는데 왼발잡이로 축구공을 차면은 오른발잡이가 왼발로 차는 것보다도 덜 나갔고요. 왼손으로 공을 던졌는데 꼭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던지는 것처럼 폼이 어색했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저도 뭐 지금 몸치라고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 야구 글러브 비싼 걸 사갖고 애들 팀에 끼웠습니다만 성적은 시원치 않고, 이거 사춘기 때는 이게 거의 그야말로 이것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농구는 정말 대단했죠. 야, 키도 작았을 뿐더러 점프를 해갖고 어떻게 한다는 것, 이거는 뭐 제 그 바운더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 상상 밖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들었던 이름, 뭐 줄리어스 어빙, 카림 압둘 자바, 이런 위대한 선수들 이름을 들었었고요. 우리나라의 이충희, 허재, 뭐 이랬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농구를 잘한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제 친구의 얘기도 있었고요. 그 무렵에 전창진이라는 이름은, 선수로서의 전창진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형님 리더십, 뭐 허재와 형 동생 뭐 이러면서 한 세대를 풍미를 했었다는데,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그 구속됐다고요? 예,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선생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분이 구속이 됐단 말입니까? 구속은 아니고요. 예. 구속영장을 오늘 중에 경찰이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은 승부 조작입니까? 그렇죠. 이게 그 법의 이름만 보면은 뭐 뜬금없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국민체육진흥법이에요. 예,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혐의인데, 네. 여기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네. 경기에 관한 정보를 빼돌렸다. 네. 그러니까 이 전천지 감독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다가 돈을 걸고, 네. 돈을 걸고서 그 경기에 관한 정보를 미리 관련자들에게 빼돌려서, 네. 실제로 고의로 패배를 자초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졌는데, 네. 경찰이 그동안 지난 5월서부터 수사에 들어갔다가 이제서야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거였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 전천지 감독이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전제로 한다면은, 네. 이 전천지 감독의 행보가 이 언론에 공개되고 난 이후에 연락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표명을 했죠. 네. 그 연락이 안 되는 기간 동안은 뭘 했었냐면은, 네. 변호사를 선임해서, 네. 준비를 철저하게 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천지 감독이 여태까지 한 얘기들 들어보면은, 네. 선수 기용하고 잘하든, 네. 못하든 감독이 뜻이 있어서 내 작전과 계획대로 선수들을 기용했는데, 그리고, 네. 최선을 다했는데, 뭘 이게 승부 조작이라는 거냐. 네. 그러니까 승부 조작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요. 이런 계산을 때린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행보였네요. 어떻게 보면은. 예. 고도의 어떤 작전을 세웠다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검찰은 이제 그 동안에는 이 2월 20일 이 KT하고 SK 경기에서 네. 이 전체지 감독이 자기가 아는 이 관련자들에게 이제 3억 원을 베팅하도록 지시를 했다. 그리고 이 3억 원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다. 이 빌렸다는 차용증의 사본을 확보를 했거든요. 차용증 사본을 확보를 하고 또 이 돈이 그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배팅했다는 이 자금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확보를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 두 가지만. 네. 근데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었죠. 어떤 뭐냐면 건가요? 이 경기 내용을 실제로 보게 되면은 네. A 선수를 왜 집어넣고 B 선수를 왜 뺐냐, 잘하는 선수를 왜 빼고 못하는 선수를 집어넣느냐, 네. 못하는 선수는 내가 이 경기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카드였다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그럴 수 있죠. 또 입증하기 힘들잖아요. 그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를 한 겁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2월 20일 경기 바로 전날 SK였었거든요. 네, SK와의 경기. 예, 네. SK의 감독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한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랬군요. 근데 그 핸드폰은 일명 이 대포폰이라고 불리우는 차명 핸드폰이었었죠. 자기 명의의 핸드폰이 아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야, 그렇다면 이거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구태여. 예. 프로농구 감독이 대포폰을 구입해가지고 경기 전날 상대팀 감독하고 통화를 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느냐. 예. 근데 처음에 전천진 감독이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것을 부인했다가 이 대포폰의 그 통화 내역 그리고 전화 접속할 때 그 기지국 이런 것들을 들이대니까 네. 대포폰 사용한 것은 인정을 한다. 라고까지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대편 감독이 이제 문경원 감독이었죠. 문경원 감독인데 저는 약간 이거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요? 일단 전천진 감독도 네. 이게 언론에 처음 공개가 될 때에 네. 이 피의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름은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이거 형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랬는데 최초의 보도가 그 가명으로 나가고 얼마 안 있어도 곧바로 실명이 다 나와버렸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서 그 당시에 그 검색 순위 1위로까지 올라가고 했었습니다. 근데 문경원 감독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그 정황상의 증거 단 네. 하나 네. 경기 전날 전천진 감독하고 통화했다는 사실 두 차례 걸쳐서 총 18분간 통화한 기록이 나왔다. 그거밖에 지금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문경원 감독이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문경원 감독을 1차로 참고인 조사를 했고요. 지금 이 미국에서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가 있는데 네.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한번 조사를 하자라고 네, 했는데 문경원 감독이 중요한 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미국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출석하겠다라고 네, 네. 해서 이제 귀국해서 출석할 예정인데 네. 이 정도 통화한 내용만 가지고 지금 또 다른 그 굉장한 의혹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 단계에서는 실명까지 거론을 안 하는 게 그 원칙인데 좀 이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올라왔어요, 기사가. 예, 올라왔죠. 예, 기사 올라왔고 이미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에서 문경원 감독은 현재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를 위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머물고 있으며 이후 SK의 전지 훈련을 위해 LA로 이동할 예정이다. 문 감독이 경찰 조사를 위한 중독 귀국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현지에서 언론 인터뷰를 갖고 승부 조작 의혹에 대해 결백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고 결백을 호소했다고 하죠. 문경원 감독이 만약 진짜로 가정컨대 이 승부 조작과 관련된 사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네. 엄청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죠. 예. 하지만 어떤 결백이 밝혀지면은 예.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 그 이미지 손실이라고 하나요? 이런 건 참 크겠군요. 강동희 전 감독. 예. 네, 지금 현재 어떻게 실형을 살고 있는 건가요?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나왔죠. 그렇군요. 네, 나왔는데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나와서 네. 두문불출하고 있다가 올 초서부터 그 지인들하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네. 술도 마시고
바깥으로 좀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다른 데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강동희 감독 좀 출연 좀 시켜줘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게. 이런 부탁도 가끔가다 듣고는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제 바깥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최 선생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하나요? 섭외를 할 수 있으면 섭외를 하자는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욕심이 났죠. 강동희 감독을 섭외해서 최초로 한번 해주자. 그 욕심이 났는데 그 스태프들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아직은 네. 시기상조자. 그러니까 욕심이 나서 예를 들면 그 인터넷 공간에서 한번 이슈가 될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네, 저런 네. 얘기 했다더라. 네. 근데 이게 자칫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이게 면제부가 되거든요. 그렇죠. 법적인 그 처벌 이외에. 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진 않았고요. 두 네. 번째로는 과연 만나서 원래 알던 사람인데 네.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해명성 얘기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반대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내가 물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렇군요. 근데 그거 조금 내가 좀 주저주저 하게 되더라고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일반 그냥 해명성 발언을 하는 기회만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아직은 아니다라고 그냥 중단했죠. 그렇군요. 그런 거 참 의미 있는 이야기일 텐데, 뭐 썬데이 서울성 가십성 질문을 하자면은, 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말 천하에 둘도 없는 형동생으로 예. 지냈던 허재 감독이 끝끝내 부인을 하다가 사실이 밝혀졌던 강동희 감독에 대해서 전 감독에 대해서 아주 배신감을 느꼈었잖아요. 예. 예. 그 후에 관계 회복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재 감독과의 관계 회복 여부는 제가 따로 듣지 못했는데 네. 아마 저는 자주 만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만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허재와 강동희는 뭐 쉽게 갈라질 수 없는 얘기이고 사이이고 그 전에 현역 시절이나 감독으로 있을 때에도 갈등은 있었었죠. 네. 갈등은 있었는데 뭐 한 번에 갈등으로 헤어지고 뭐 이런 사이는 아닙니다. 뭐 근데 갈등이 아니라 범죄에 연루된 얘기인 거니까. 예. 네. 이게 이제 뭐라 그러나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본 미국이나 이런 데 그 관계를 보면은 잘 지내게 되고 부조리한 범죄자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그런 사적인 감정까지 아예 거세해버리고 이젠 당신은 이랑 끝이야. 뭐 이런 거. 사실 우리나라 선비들이 옛날에 그랬다 그러거든요. 참다운 선비 정신이라는 것은 불의에 대해서는 칼같이 절연을 하는 거. 나 이제 자네와는 끝내 이러면서 끊을 것이네 이러면서 뒤돌아가는.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이 전창진, 네. 강동희, 허재 네. 3인의 관계는 네. 원래 이제 친분도 있었었지만 네.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도 쌓였겠지만 네. 이익관계도 같이 갔었거든요. 어떤 이익관계냐면은 여기에 이름을 이제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동부 이전에 그 나래라고 있었죠. 네네, 나래 블루버드. 네. 거기 사무국장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무국장이 된 분이에요. 프로문구가 출범하면서부터. 예. 왜냐하면 용산구 인맥이기 때문에. 아하. 최모 단장이었습니다. KCC에서 단장을 했고요. 네. 근데 그 인연이 뭐냐면은 용산구 인맥이 있었어요. 용산고. 용산고등학교 인맥. 그러니까 예. 허재. 예. 허재하고 최모 단장. 네. 그리고 전창진 감독. 네, 네. 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KCC의 구단주. 네. 또 용산구에 있었거든요. 오. 이 구단주와 이 최모 단장이, 같은 반 같은 친구였었죠. 아이고. 그걸 기억해가지고 영업사원 하던 친구를 곧바로 사무국장을 올렸고. 네. 이 분이 당시에 기아에서 뛰던 허재를 나래로 영입을 한 거였었죠. 그래요. 이거 유명한 얘기였죠. 예. 네. 그래서 이 허재를 앞세워서 이분은 단장으로서의 지위, 농구단에서의 그 지위를 단단히 할 수 있었고요. 허재는 가장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전부 다 자기를 밀어주는 단장, 또 자기가 있어야지 면이 사는 이 구단주까지 해서 잘 나갔었죠. 네. 여기 이제 이 모습을 보고서 우연찮은 기회에 이 감독으로 데뷔하게 된 전창진 감독도 같은 면부로 합류하게 되면서 농구계 안에서는 하나의 일파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아주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좀 궁금했어요. 아니 전창진 강동희 이름이 나왔을 때에
아니 허재는 왜 안 꼈지? 아. 이렇게 너무 사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거 저 우스갯소리 하는 건데 우스갯소리. 네. 그 정도로 그 이익관계 마피아적인 의형제 개인적인 친분도 친분이지만 그런 그 이익관계도 이익관계를 팔을 잃었으니까 함께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포츠에 기대하는 게 그야말로 현실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페어플레이 이건데 이것이 무너지는 그런 참다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승부 조작에 관여했던 분들이 있죠. 네. 이분들은 저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2011년에 프로축구를 시작으로 그 당시에도 야구, 농구, 배구 다 터졌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우리가 좀 이해할 만한 구석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 같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왜냐하면 그 선수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승부 조작을 해오면서 성장해온 선수들이거든요. 네. 물론 그때는 돈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 네.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는 이미 우승을 2번 했어. 네. 이제 원하는 학교에 갈 수가 있어라고 할 경우에 감독끼리 친한 상대팀과 만났을 경우에 감독이 우리는 뭐 이미 우승을 하고 원하는 학교 갈 수 있으니까 져주자. 네. 친구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숱하게 이게 이루어져 온 거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모 선수는 고등학교 때 홈런을 치고 왔더니 감독이 인상을 쓰더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 몰랐는데 지금은 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프로에 와서도 공 하나쯤이야. 어차피 질 경기인데 또 어차피 질 경기인데 이 한 경기쯤이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한 것이 너무나 큰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킨 승부 조작 사건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이미 몇 차례 터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마음속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승부 조작 공 하나쯤이야가 아니구나. 이거 엄청난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키는 사건이구나. 네. 이런 경각심은 충분히 갖게 됐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에 도다시 일이 터져 나오는 거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개인적인 양심과 개인적인 어떤 그 윤리 의식 이거를 철저하게 책임 추궁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스포츠계에 만연한 이런 그 사례. 이게 각 부분에 스포츠가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는 면도 있습니다만 스포츠계에서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자정 노력이 안 되면은 강제로라도. 즉, 민간 각 부분에서 점점 투명해진다. 어떻게 보면은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란 말도 있습니다만 아랫물에서 또는 하부 구조에서 이런 자정 노력이 또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윗부분에도 자극을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추신수 선수 오늘 사이클링 히트를 했다고 하는. 오늘 대단한 기록입니다. 네. 이 콜로라도전 네. 했거든요. 이 네. 사이클링 히트. 그러니까 첫 타석에서 2루타, 홈런, 단타, 마지막에 3루타. 근데 이 사이클링 히트 칠 때 보면 대부분 다 3루타가 문제가 돼요. 3루타가 홈런보다 더 힘들다 그러죠. 힘들죠. 보니까 슬라이딩해서 3루타를 완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사이클링 히트인데 이 메이저리그에서는 뭐 동양인으로서는 최초의 사이클링 히트이고요. 네. 근데 아주 좀 이게 사이클링 히트인데 이 사이클링 히트라는 이 기록 자체보다도 상징하는 바가 좀 있죠. 왜냐하면 이 추신수 선수의 연봉이 1년에 1,4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50억 원 정도 되죠? 아주 고액 연봉자예요. 예. 근데 이번 시즌도 그렇고 지난 시즌도 그렇고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값을 못했죠. 예. 먹튀라는 지금 비난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텍사스로 갈 때 7년 계약하고 갔거든요. 7년이면은 한 1,400억 원짜리 계약을 맺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적이 부진하니까 먹튀고 가장 몸값에 비해서 활약이 저조한 선수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고 이런 와중에 있었거든요. 이런 와중에 이 사이클링 히트라는 대기록이 어떤 좀 계기가 돼서 좀 분발할 수 있는 추신수 선수가 되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좀 있죠. 그렇군요. 사실은 추신수 선수 이러다가 주전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만큼
참 요즘 맨날 그 강정호 잘한다는 얘기는 올라오는데 예. 추신수에 대해서는 그 유쾌한 소식이 없었어요. 없죠. 근데 저는 이 FA가 돼가지고 네. 이런 대형 계약, 그러니까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계약을 맺은 선수들 중에서 추신수 선수처럼 못한 부진에 빠지는 경우 말고 네. 그 변함없이 잘하는 선수들 있죠. 네. 이 선수들이 오히려 그 평범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심정적으로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운동 선수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네. 돈과 명예를 위해서 뛰었거든요. 네. 한 20년 가까이 그 열심히 땀 흘리고 운동해서 드디어 성공해서 FA 계약을 뭐 한 5년에 2천억 원 받고 계약을 했다고 쳐요. 예. 또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네.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그럼요. 매일매일 똑같은 동작을 기계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난 지겨울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그 동기부여가 안 돼서 내가 여기서 못하면 오퍼치 뭐 2천억 원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뛰어넘어가서 진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네. 끊임없이 해나가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선수들 보면은 오히려 그 선수들이 보통 인간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자기와의 싸움 플러스 정말 진정으로 운동이 좋아서 미치겠다는 예. 그러한 그 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애정, 예, 이것까지 있어야 되는 거겠습니다만 그렇게 따졌을 때 골프의 박세리 선수가 어느 정도의 자신이 이룰 바를 이뤘 다음부터 도저히 그 성적이 안 나오는 이런 거 보면서 이것이 진정 즐기지 못하고 그 정말 앞으로 가는 정상에 가서 가는 이런 선수들 이런 것이 한계인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노쇠했기 때문인 것인가 뭐 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근데 네. 우리는 이 잘하는 선수들만 계속 언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FA 계약 맺고 난 뒤에 오히려 성적이 추락하는 선수들이 더 많죠. 소위 말하는 먹튀로 사라지는 선수들이 더 많고 그렇습니까? 끝까지 꾸준히 자기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오히려 귀감이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숫자가 훨씬 더 적죠. 어떻게 보면 FA의 명암이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예. 네, 선수들에게는 단연 계약을 보장해서 그 안정적인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라고 선전이 되지만 오히려 그렇게 해서 방심을 해서 성과를 못 거두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 네. 추진수 선수의 그 사이클링 하여튼 뭐 잘된 일이고요. 뭐 저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저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못한다고 죽순다. 예, 이런 얘기보다는 뭐 듣기 좋은 그런 얘기겠죠. 자, 정몽준 선수래. 정몽준 씨가 피파 회장 출마한다고요? 예.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아주 재밌게 됐어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FIFA가 요셉 블래터 회장의 측근들의 부패 스캔들이 막 터지면서 미국이 이제 FIFA를 때려잡으려고 달려들었잖아요. 미국이 작정하고 달려들으니까 FIFA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블래터 회장이 자진 사퇴를 했죠. 그 와중에 돈다발 맞는 모습도 봤어요. 예. 그 영국의 코미디언이 예. 블래터 회장의 기자회견 때 돈을 뿌렸죠. 그러니까 그게 영국의 코미디언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한 퍼포먼스군요. 예. 저도 그래서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야, 한국에서 만약에 열렸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겠었는데, 네. 그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국제축구계의 관심이 과연 다음 회장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다음 회장 뽑는 선거는 공정하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모아진 거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FIFA가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내년 2월 26일 회장 선거를 한다. 이 선거일이 발표가 되자마자 정몽준 회장이 나 출마하겠다.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준비를 쭉 해왔다는 얘기군요. 준비를 해왔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읽을 수 있냐 하면은 이미 한 달쯤 전인가요? 이 정몽준 회장이 우회적으로 FIFA 회장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유럽으로 날아갔어요. 네네. 그래서 유럽 축구연맹컵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도 다 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만난 거였었죠. 사전 포석이랑 사전 정지 작업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는지 어제 이 출마 의사를 표시할 때에 FIFA의 개혁이 아니라 FIFA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겠다. 라는 출사표를 띄웠고요. 그 조세 블래터 회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라고 강한 톤으로 비난을 했죠. 그렇군요. 글쎄요, 정치계에서 보여줬던, 우리나라 국내 정치계에서 어떤 축구 협회장으로서 보여줬었던 그런 거라고 한다면 뭔가 새롭게 피파의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유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정몽준 회장의 가장 큰 강점은 네. 그래도 정몽준 회장이 94년서부터 2011년까지 네. 피파 부회장이었었죠. 예, 예. 이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피파의 차기 유망주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피부로 느꼈었고요. 현장에 나갔을 때마다 피파나 월드컵 개최 해외에서 열릴 때마다 네. 피부로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대가 이 공식 스폰서였었잖아요. 피파에. 네, 네, 네.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그 피파 부회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난 뒤에 4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전혀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 4년간 공백 기간에 부담을 어떻게 공백을 메꿔 나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이 출사표 던진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계산을 때리지 않았나라고 봐요. 그리고 FIFA 내에서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하게 정몽준 회장이 개혁적인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피파라는 조직 자체가 부패했다는 얘기고 네. 블래터 회장과는 정몽준 명예회장이 이해관계를 같이 했던 인물인데 이 케이스별로 블래터와 반대 진영에 서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 블래터 입장에 섰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개혁적인 인물로 들어가는 거였었죠. 지금은 이미 정 회장이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90년대에 등장할 당시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피파를 이끌어갈라 차세대 주요 리더군에 들어갔어요. 젊은 사람이었죠. 젊은 개혁적이고 젊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죠. 돈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첫 번째로는 이 미셸 플라티니가 가장 유리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미셸 플라티니는 프랑스의 그 축구 스타 출신이면서 유럽 축구 연맹의 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이 피파 내에서는 개혁을 요구해왔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렇죠. 플라티니는 현역 시절에도 그라운드의 사령관 같은 이미지가 있었고, 예. 그리고 상당히 지적인 이미지. 그렇죠. 축구도 끝내주기 잘했지만 지적인 이미지가 있었고, 예. 그리고 행정 경험도 꽤 쌓았으니까. 예. 네. 플라티니가 이 피파 내에서는 이 개혁 그룹의 수장 노릇을 계속 해온 겁니다. 네. 그리고 유럽이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네. 미셸 플라티니가 계속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요. 네. 근데 중요한 이제 변수 중에 한 명으로 플라티니 정몽준 회장이 떠오른 거죠. 결국은 믿져야 본전 아닌가라는 그러한 그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나름대로 정몽준 회장은 이제 승부수를 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피파 회장이 되면은 국내에서 모든 정치적인 활동 그만두겠다. 그랬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고지곧대로 들을 수는 없겠죠. 생각해보면 피파 회장이 된다고 한다면 국내에서 정치 활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피파 회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내서 또 이벤트 하나 근사하게 열면 곧바로 대선 후보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가만히 있는데도 서로 대선 후보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다 모를 리가 생각 안 했을 일은 없겠죠. 70년대에 바르트 하임이라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이 있었는데 독일 출신에 예,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게슈타프 경력이 있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나치의 부역자 출신이었는데 유엔 사무총장 하다가 오스트리아 가서 대통령 했어요. 그랬나요? 네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마란치 같은 경우도 프랑코의 그 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예, 그럼요. 예. 그런 인물이었으니까. 그래서 정몽준 회장이 이런 마지막 인생의 승부수라고 할까요? 네. 띄우는 입장에 와 있죠. 알겠습니다. 뭐라 그러나 아스피린이라는 약 있죠? 예. 네, 이게 이제 합성한 그런 약이지만 이거에 놀라운 효능, 아스피린이 갖고 있는 대단한 말도 안 되는 몰랐던 효능까지 이렇게 얘기되고 그렇습니다만 아니구나. 바이에른 레버쿠젠이구나. 그죠? 그렇죠. 바이에른 뮌헨. 바이에른 뮌헨 맞아요? 예. 바이에른 레버쿠젠이 아니고 바이에른 뮌헨. 바이에른 뮌헨. 예, 그러니까 바이엘 제약 말이죠. 아스피린. 예. 그건 레버쿠젠이죠. 자, 이럴 때 이제 우리 그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나서 주셔야 돼요. 네. 바이에른 뮌헨. 바이에른
독일 남부의 바이에른 주를 대표하는 축구팀 중에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이 있고요. 아스피린을 생산하는 바이엘 제약이라고 있는데, 바이엘 레버쿠젠이라고 하는 그런 팀. 바이엘이 그 제약회사, 예. 제약회사 바이엘이냐, 그거는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네요. 예, 아마 제 기억으로는 바이엘 레버쿠젠인데, 저는 아는 척하고 좀 방송을 스무스하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네요. 자, 바이엘은, 뮌헨은 바이엘 제약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바이엘 뮌헨 하면은 2000년대 초반에, 뭡니까? 파비앙 바르테즈. 예. 바르테즈가 골문을 단단히 지켰었던, 그래서 우승을 하게 됐었던 그런 팀이었잖아요. 예. 거기 괴체라는 선수가 있다고요? 지금 뮌헨이 또 다른 전성기를 지금 구가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예, 거기 이제 중심 선수가 이제 괴체인데, 네. 이 괴체가 중국 가가지고 엄청난 말실수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는데? 어떤 경기였냐면 친선 경기예요. 그러니까 네. 기업이 후원을 해가지고 이벤트성으로 여는 대회인데, 네. 2015 아우디 풋볼 서밋. 네. 아우디가 후원한 이벤트성 대회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발렌시아하고 경기를 했는데 이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의 신화통신, 관영통신이죠. 네.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제 스타를 이 신화통신 입장에서는 스타 선수 잡아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였어요. 네. 이 와중에 이 괴체가 중국 음식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저는 스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중국 음식 중에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였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저 서양 사람들이 흔히 쓰는 농담의 농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한 거였었는데 근데 중국인들이 이제 발끈한 거였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 스타들이 인터뷰를 할 때 네.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다 얘기하는 스타들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하게. 예를 들면 이제 헐리우드 액션 연예인들처럼 이렇게 입에 발린 말도 좀 많이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계산된 발언을 많이 하죠. 네. 자신의 이미지나 여론의 반응을 미리 예측을 해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얘기만 한다든지 네. 또 좋은 얘기만 한다든지 이런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대로 네. 얘기하자면은. 예. 그래서 아마 괴체도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 가서 중국인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중국인들이 좀 좋아할 만한 얘기들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삑사리를 낸 거군요. 근데 준비가 좀 부족했던 거였었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인터뷰에 관한 생각을 참 저는 많이 이제 해보게 됐거든요. 네네. 이 계기가 돼서. 첫 번째로 인터뷰는 속고 속이는 겁니다. 속고 속인다? 예.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 인터뷰라고 합니다. 인터뷰하는 그 대상.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자기 직업상 기자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기자가 나한테 물어봐서 기자의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지만 이 머릿속으로는 기자 얼굴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려지는 거죠. 국민들이 듣기에 어떻게 느껴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말을 항상 윤색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냥 막 하변은 안 하죠. 네. 그리고 이 국민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마치 정치인들이 유력한 정치인이 한 명 옆에서 수행을 할 때에 네. 내 모습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에 잘 찍히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물밑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처럼 네네. 인터뷰할 때에도 내 얘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수없이 계산하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켜보면은 짜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터뷰 입장에서 인터뷰를 당하는 입장에서 짜증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왜 그래요? 기자 한 명이 와가지고 단독 인터뷰를 할 때도 있고 네. 수십 명이 와서 인터뷰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면은 대개 보면은 이 경기가 끝났을 때 모두 우르르 함께 몰려오죠. 그렇죠. 그리고 공항에 귀국했을 때 우르르 함께 몰려오죠. 그런데 이 취재하러 온 기자 예를 들어서 수십 명 중에는 농구를 예를 들을게요. 농구 원래 담당 기자도 있고 이게 중요한 경기이고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농구 담당이 아닌데 그냥 오늘 이 오다를 받아서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네. 저기 잡다한 우리는 이제 스포츠 얘기니까 잡다한 연예계 매체들도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아예 그 스포츠랑은 상관없는 기자들도 온다. 이 기자는 이 경기의 의미나 이거 잘 모르잖아요. 네. 경기 결과만 알고 네. 이 스타라는 것만 알고 왔지. 그러니까 이 인터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뭔 얘기야?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스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 경기 끝나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상형은 누굽니까? 좋아하는 색깔은 뭐예요? 이런 류의 질문을 하는 기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의 이 자세는 네.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뭐냐면 하나는 잘 인내를 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언론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걸 다 받아주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이런 분들이 계시고 하나는 정면으로 반박을 하죠. 예.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이 스타들은 기자들한테 인기가 있거나 아니면 아주 최악이거나 네. 이게 극명하게 이제 갈려집니다. 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충희 감독이 있었거든요. 이충희 감독. 예, 예전에 이충희 감독은 뭐냐면 기자들을 가리키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오. 그러니까 90년대 LG의 감독으로 해성 같이 등장했을 때 네. 그때 타이완에서 뛰다가 그 플레잉 코치로 뛰다가 귀국한 거였었거든요. 예. 근데 관심도 많이 받고 했었었는데 이런 이 감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구를 하나도 모르는 터무니없는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그거를 여럿이 모여가지고 공개 인터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잘 모르시는데 제가 가르쳐 드리죠. 이런 식으로 막 가르치려고 얘기를 참지를 못하고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가 맞아요. 맞는데 저처럼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따로 그런 이 반격을 당한 기자는 마음속에 불편함을 갖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이재명 시장도 기자들과의 싸움을 즐기는 사람이죠. 그럴 캐릭터일 것 같아요. 봐주질 않습니다. 네네. 그냥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프로축구 연맹하고 한번 대판 붙었을 때 네. 유명한 나를 징계할 거면 차라리 제명시켜라. 맞아요. 이 얘기도 분명히 준비했던 멘트였습니다. 엄청. 예. 그리고 이 성남시청에서, 이 축구권 때문에 인터뷰할 당시에도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온 장소에서 몇몇 기자들과 대판, 언쟁을 벌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까지. 근데 이재명 시장 같이, 정치적인 입장에서 계산을 하는 입장을 보면은 그런 싸움조차도, 네. 기자들과의 언쟁, 싸움조차도 계산된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된 팩트, 분명히 잘못된 기자의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했을 경우에 분명히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계산할 정도로 아주 깊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밌게 보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거는 이제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언쟁은 언쟁으로 끝내려고 해요. 네네. 논리는 논리로 누르려고 하고. 네.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래요? 스포츠 스타 같은 경우에는 열받아서 불타는 가슴으로 가슴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허재 감독 기억나요? 그렇죠. 허재 감독은 뭐냐면 중국 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예. 중국 기자들도 보니까 이 매체가 많아서 그런지 우리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기자들이 조그만 무슨 잡지사니 해가지고 와서 이제 취재하고 막 얘기도 하고 이런 경우였었는데 허재 감독도 중국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때마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때마다 아예 참지 못하고 욕까지 해버렸죠. 예. 아주 굴욕적인 질문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 돼야지 지금 자리 벅차 일어났죠. 에이, XX 이게 말이 돼야지 내가 하지 하고서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저는 그거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물론 그게 국제적인 매너, 질서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겠지만. 예. 허재니까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허재니까 최소한 우리 국민들한테는 용서받을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근데 거기에서 과연 허재 감독의 잘못만은 우리가 탓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비슷한 경우로 얼마 전에도 호날두가 열받아서 나가버렸거든요. 예, 그 얘기 했었죠, 우리가. 네. 예. 호날두 불러다 놓고도 자꾸 다른 사람 얘기만 계속 해버리니까 열받아서 나가버린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 최동호 선생 같은 경우는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예. 기자들 편을 좀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기자들 편에 서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허재 감독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얘기들이 어차피 그런데 과실이 기자들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글 쓰는 것도 기자들이죠. 아, 네네. 그 나가는 거는 허재 감독이 예를 들어가지고 허재 감독한테 나온 질문은 나오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중요한 것은 야 허재가 그냥 나갔다더라. 이게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화를 냈다더라. 나가는 장면만 나간다든지 뭐 욕을 하고 이렇게 됐다든지 이것만 이제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터뷰 세계의 이면은 이런 그 고충이 좀 있죠. 거기다가 얼마나 힘드냐 하면은 유명인인 경우에 스포츠든 연예든 유명 정치인인 경우에 얼마나 힘드냐면은 한번 이제 스타덤이 오르게 되죠. 하루에 한 40통 이상을 전화를 받습니다. 네. 이 매체가 뭐 무슨 뭐 수십 군데 뭐 한 100군데 정도까지 되니고 담당 기자 이렇게 정해지니까 수시로 뭐 창간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예. 근데 전화 한 40통 이상 오는 것도 좋은데 그날 이슈는 A사가 보든 B사가 보든 C사가 보든 네. 중요한 건 다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 거기에 있으니 그것을 끝까지 참고서 기계적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할 줄 아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그 언론에서 좋아하는 형이 돼버리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안 해주면 공부 좀 하고 물어보세요. 그 되지도 않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이 나와버리면 기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좀 까칠한 운동선수, 그러나 예. 그 돈이 많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대변인을 두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게 방법이죠. 네. 그래서 대변인이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네. 필요한 건데, 네. 대변인의 역할과 위상도 2000년대 이후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네. 옛날에는 다 물 먹는 직이었었거든요. 네네네. 물 먹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기자들 접대하고 상대하고 처리를 해라. 네. 분명히 이제 단어를 처리라는 말을 썼는데 처리해라 이 얘기인데, 이게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처리를 하다 보니 거래를 하기 시작했죠. 네. 왜냐하면 우리 조직의 정보를 주고 너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나에게 다오. 네. 그 정보를 수집하는 창구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 수집하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 조직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 대변인을 거치는 사람들이 영전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주셨고요. 그 바이엘 아스피린 맞대요. 아스피린을 만드는 회사. 예예. 그러니까 불의옥장님께서는 바이엘 지역 노동자들의 축구팀이 레버쿠젠의 시작 맞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레버쿠젠의 모기업 바이엘 제약회사 선마님도 그렇게 해주셨고요. 스토리텔링님께서는 차범근과 손흥민 선수의 레버쿠젠은 독일의 중부 레버쿠젠을 지역을 바이엘사가 운영하고 있고요. 독일 남부 미넨 지역의 바이에른 미넨 팀은 알리안츠 아레나 구장을 홈구장으로 현재 분데스리가 1위 팀입니다. 예, 레버쿠젠은 4위인가요? 예. 저는 분데스리가 취재기자 출신. 예, 고맙습니다. 치우지아님께서 정말 스포츠 좋아하셔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답글 달아주셨어요. 맞아요. 바이엘 레버쿠젠. 예, 그리고 지금 승부조작 일삼는 체육인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몇 개 글을 올려주셨어요. 선마님은 돈 내고 연간권 사서 경기 보러 가고 싶지는 않네요. 그런 식으로 경기를 해왔다는 게 관행이라면. 예, 또 문광님도 오셨고요. 매트 1962님께서는 멀리 뉴질랜드에서 이런 답글을 달아주셨어요. 뉴질랜드입니까? 네, 뉴질랜드에 계신 분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우리 매트 1962님이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뉴질랜드 소식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치우지아님, 기레기가 문제고 선수들은 순수하고 감정 조절을 못하고 다 하는 거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예. 자, 오늘 최동호의 스포츠당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